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금요일에 영상을 올렸어야 했는데 컨디션이 좋지 못해 불가피하게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만큼 건강 확실히 챙겨 구독자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두산퓨얼셀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뜨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는 테슬라나 하나솔루션처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는 다르게 독자적인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조용히 있었던 두산퓨얼셀이 어떤 이유로 슬슬 주목해야 하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두산퓨얼셀의 지난 행보를 보시면 코로나 여파에서 신속하게 올라와 38,000원 이상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여름부터 거의 성장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두산퓨얼셀의 실적이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혁신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혁신적인 행보가 없다는 말은 뭔가 새로운 사업 형태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의 수소연료전지가 이미 엄청난 최첨단 기술인데 왜 혁신적인 행보가 없냐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두산퓨얼셀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의 2020년 매출을 보면 수소연료전지 관련 판매와 유지보수가 전부입니다. 결국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를 사용해 발전소를 더욱 건설하든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공급하든지 또는 유지보수를 진행하든지 밖에 매출 확보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조는 연말에도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도 두산퓨얼셀은 올해의 수주 목표 142메가와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수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향후 시작할 HPS 제도에 대해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PS 제도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산자부나 해수부의 보도자료는 어떤 자료보다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PS 제도란 기존의 RPS 제도를 좀 더 세분화시킨 제도를 뜻합니다. RPS 제도는 201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리뉴어블 에너지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를 뜻합니다. 즉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그리고 연료전지까지 모든 재생에너지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산자부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연료전지가 상대적으로 수혜받는 시장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두산퓨얼셀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소발전화 의무제도를 도입해 2040년까지 수소발전량 8GW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0년 기준 수소발전량 530MW의 약 15배 수준입니다. 여태까지 분산돼 있던 정책을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로 완전히 이원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입법 시기는 언제 추진될까요? 여러 언론 기사를 취합해본 결과 HPS 시행 시기는 모두 2022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PS 입법 시기는 올해 상반기라고 말하는 신문사도 있고 하반기라고 말하는 신문사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올해 내로 반드시 이 법이 추진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선반영이다, 모든 호재는 이미 반영돼 있다 말하고 나는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HPS 제도는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HPS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HPS에 대한 보도자료가 하나 둘씩 나올 시점에 두산퓨얼셀의 주가가 오르는 순간이 아닐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기 전에 주식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리포트들은 두산퓨얼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살펴보자면 부진한 상반기 수주 실적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HPS 제도가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산퓨얼셀이 수주 가이던스를 142메가와트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또한 동일한 견해입니다. HPS 제도가 연내 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설치 목표가 법제화돼 구체화됐을 경우 두산퓨얼셀이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두산퓨얼셀이 이 정책에 대해 수혜를 받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정책이 시행되면 그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체는 단연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트에 공시된 두산퓨얼셀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두산퓨얼셀은 국내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퓨얼셀 등 여러 라이벌 업체가 있고 수소연료전지 개발이 가속화된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산퓨얼셀이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최고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안전하다는 말이죠. 게다가 2022년부터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과 더불어 본격적인 수소충전 사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수소충전 사업 트라이젠은 전기, 열, 수소 생산이 모두 가능한 모델로 수소차 충전 인프라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트라이젠 사업을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새로운 사업을 위해 정관 변경도 마쳤습니다. 사업 목적 변경 세부 내역표를 보면 1번의 가장 아래 부분에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을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두산퓨얼셀의 새로운 매출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 사업에 국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두산퓨얼셀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두산퓨얼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두산퓨얼셀이지만 이미 1년 동안은 주가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 수급도 외인과 기관이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 만큼 쉽게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려는 HPS 제도가 도입돼야 극복될 것이고 수소충전 사업이 시작된다는 뉴스가 나올 때부터 상승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 구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을 참고하고 회사의 방향을 참고해 앞으로의 사업 성장 가능성을 의심치 않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